1월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도 곧 연말정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잘만 하면 13월에 보너스라고 굉장히 좀 짭짤한 그런 재미를 또 가져다 주는데 올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세무사님? 네, 연말정산은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둔감하게, 지금 경기가 둔화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예.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연말 정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것을 확인하라. 첫 번째는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율에 변동이 있다고요, 세무사님? 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만큼 소비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작년에 국세청에서 권고를 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 그 소득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엔 사용한 금액의 30%,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40%까지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을 해줬는데요. 네. 지금 올해 코로나가 시작된 확산 초기였던 3월 달에는 소득 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60%로 증액했고요. 4월부터 7월까지는 어떤 카드에 상관없이 80%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우와. 그렇기 때문에 월별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어느 달에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소득 달라져요. 공제율이 다릅니다. 네, 그럼 말씀 듣고 보면 정말 다양한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연말정산할 때 팁이네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의 꿀팁은 어떻게 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제율과 더불어서 상한선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고 더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 한도율이 3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개정돼서 3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 공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네. 매달 150만 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한다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만 5천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도가 상향되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연금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고요? 네. 예,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들은 납입 한도를 200만 원 정도 상향시켜줬습니다. 총 600만 원까지 불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이 불입액의 16.5%, 그다음에 5,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3.2%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0만 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는 점 50세 이상인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노후도 대비하고 공제도 받고 일석이조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이것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월세 세액 공제라는 게 있네요. 예. 예, 우리가 요즘에 전세를 다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이 낸 월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 점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주택의 조건이 또 있다면서요? 예, 모든 주택이 아니라 그 기준 시가로 볼 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들어가 사시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또한 이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무주택자가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아.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가령 한 연봉 4,500만 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갖다가 100만 원씩 냈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월 한도가 한 6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연으로 네. 볼 때 750만 원 한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월세 살면서 그런 세액 공제를 받으면 좋은데 네. 또 이게 월세 사는 분들은 또 집주인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왜냐면 주인분들은 또 이런 것이 신고하면은 또 세금 오른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렇죠. 음, 세금이 그러면 안 이제 되는데. 오릅니다. 아, 집주인들 올라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많이 뒀었는데 이제 월세도 전부 세금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다가 월세 세액공제 받지 말아라라는 계약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주택의 조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7천만 원 이하의 네. 연봉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월세를 사시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으셔서 자기가 불입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귀찮고 번거로워도 꼼꼼하게 챙긴 만큼 알뜰하게 돌려받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좀 소소하게 챙길 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제 보통은 홈택스라는 인터넷에 가셔서 출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병원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들도 다 나옵니다. 홈택스에 안 가셔도 세무서 가시면 출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어떤 보청기라든가 휠체어, 장애인 어떤 보장구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께서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노인인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법상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액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비 중에서도 이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교복비, 그리고 취학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어떤 학원비, 그리고 해외 자녀들의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공제 항목들을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자녀 있으신 분들이 이 교육비 항목 좀 꼼꼼히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보 살펴보고 있고요. 실시간 궁금증 또 풀어볼게요. 민들레 79님, 66세 주부인데요. 실손보험이 갱신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시 보험을 정리해준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들은 거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적은데 지금 새로 보험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좀 높아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네요. 아까 전에 이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어렵다. 좀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손 전환을 통해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보험료를 줄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만 꼭 대안이다라고 볼 수 없지만 보험료가 부담세에서 바꿔야 되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조심할 거는 요즘에 현실적으로 보험사에서 실손을 전환을 빌미로 업셀링, 즉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보험을 추가로 권합니다. 맞아. 저는 꼭 좀 권할 텐데 네. 보험료 총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발 보험을 더 가입하지 않으시고 실손 전환해서 보험료 낮춘 만큼을 저축해서 노후와 함께하는 의료비 통장을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신중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주니아님께서 아들이 25일부터 연수를 받는데 25일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하고 현금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 1월 25일부터 또 포함이 되나? 그 올해인가 작년인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도 1월에 네. 하니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뭐 25 연수를 받는다는 게 이제 회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니까 아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들이 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알아보고 있고요. 알차게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12월에 감독님, 작년 8월에 코로나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서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1년을 못 채웠으니까. 8월까지 일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네. 8월 달에 이제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퇴직을 하시면 퇴직할 당시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예. 대충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다 못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5월 달,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